자, 이어서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김영태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십니다. 오늘은 지역 중심 벤처 투자 시장 도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제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뭐 길게 써 있습니다만, 뭐 제가 2019년도까지는 중기부에서 근무를 하고 2020년부터 카이스트에 인연이 닿아서 지금 한 5년 정도 교수라는 직함으로 기업가 정신 또 벤처 투자 대학의 창업 이런 쪽으로 역할과 연구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와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광영 총장님 이렇게 역할을 주셔가지고 카이스트 창업 원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정책 입안과 실행자로서 중기부 시절에 기술 사업화나 뭐 창업 투자 이런 일들을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는 행운을 좀 얻었고요. 많은 점들을 사실은 좀 많이 느끼고 또 개선의 필요성, 또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는 큰 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계기들이었고요.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스라엘에 파견 가서 기획을 했는데, 대전에 새로운 VC, 공공 VC의 출범에 맞춰서 좀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도 좀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제가 대전 시민이라서 아마 불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서울에서 주소를 파서 대전으로 옮기고 이제 6년 차 살고 있는 대전 시민입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좀 뭐 짧은 경험과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 자기 소개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우리 대전의 벤처 투자의 생태계 현황, 시츄에이션이 도대체 어떤가를 큰 맥락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계신 또 다른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대전시나 또 생태계의 주요한 플레이들께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제 관점에서 대전시의 벤처 투자 생태계의 잠재력과 한계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런 차제의 공공 벤처 캐피탈인 대전투자금융의 출범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 대전의 공공 벤처 캐피탈의 출범이 중요한가, 그에 따라서 무슨 과제를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도출해 볼까 합니다. 그러한 과제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도약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과 솔루션 맥락에서 크게 한 서너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주변에 또 조금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족한 견해나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현황입니다. 벤처 투자 생태계는 당연히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크게 보면 생태계의 플레이어들과 그 생태계 플레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벤처 투자 기관일 테고요. 그 벤처 투자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환경일 텐데, 먼저 대전 지역 소재한 벤처 투자 기관의 현황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치로는 벤처 캐피탈이 전국에 5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미래과학기술 지주는 AC이기도 VC이기도 해서 사실은 3개입니다. 그런데 AC가 상대적으로 27개니까 전국 대비로는 3위니까 굉장히 낮지 않은 숫자이고요. 엔젤 투자자는 약 1,060명으로 전국 6위권입니다. 순위로 보면 대전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이 절대 규모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도권의 벤처투자 자원, 벤처투자 기관의 집중 현상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숫자들이 좀 착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주체들과 대전 지역 이외의 GP들이 대전 지역 기업들의 펀딩과 투자와 엑시트 현황들은 간략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대전시는 그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을 통해서 32개의 자펀드에 약 870억 정도를 출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LP로서의 기능을 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그 대전시 자체의 그 출자 금액은 전체 벤처펀드 결선 금액의 8.2% 정도밖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전시 출자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사실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전체로 한 546개인데 그중에 대전시 출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210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투자 금액은 약 7,400억대 1,800억 정도로 수치를 보면 크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3년간 최근에 어떤 그 벤처 투자 금액 전국 대비 수도권 대비해서 보면 8% 투자 금액이 그렇고요. 기업 수는 6.8% 불과하니까 수도권의 편중 현상과 그래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대전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아쉽구나,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고 22년 이후에 코스닥 상장한 대전시 출신 기업들 10건 중에 6군데가 그래도 대전시 출자한 자펀드의 지원을 받았으니 펀드의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좀 더 펀드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시사점이 느껴집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대전시의 벤처투자 생태계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한계를 러프하게나마 제가 좀 평소에 느끼고 또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사실 벤처투자 생태계로서의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결국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국내 최고 수준의 그 연구개발 인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 역량이라는 거죠. 이노버티브한 커패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혁신 역량 외에도 엔트리프리니얼 커패시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 역량과 기업가적 역량들이 합쳐져야 우리는 그 사업의 성공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는 그 과학기술 역량, 거꾸로 새로운 것을 뭔가 탐구해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는 혁신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동의를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연구 역량은 결국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6대 핵심 전략 산업의 기본이 된다.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잠재 역량 맥락에서는 굉장히 대전은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포텐셜을 구체화시키고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한계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전 소재 벤처 캐피탈이나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벤처 투자 기관이나 VC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좀 마중물로서의 벤처 투자 자원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 고유의 벤처 투자 자본 비중도 미미하고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출자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역할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혁신 활동이라는 하는 것이 다양한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 활동을 모으고 그 혁신 활동의 확산을 주도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 또한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랑하는 대전시가 자랑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인재나 과학기술 연구 결과물이나 과학기술 연구 기관들의 현황들을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어디 한 곳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형자산이나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아내는 역량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구심점 역할 같은 게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펀드의 조성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그러기 위한 투자 대상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이 혁신 마인드는 뛰어나지만 엔터프리니얼 마인드나 엔터프리니얼한 커패시티, 기업가적인 역량이 아무래도 좀 다 갖추기 힘들다고 봤을 때 그런 과학기술자들의 이런 기업가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나 모티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아쉽게도 대기업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 국내 대기업 내놓으라는 대기업이 사실은 포진하고 있지 않은 게 우리 대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개발해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카운터파트로서의 대기업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 공공벤처캐피탈인 대전투자금융이 설립되고 오늘 출범식을 가지는데 앞에서 우리 송원강 대표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니까 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용 전략에 보면 자기 자본 계정과 조합 계정을 이용을 해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직접 투자 파트가 한 70% 정도 되고 간접 투자 파트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 슬라이드 가운데 이 비율을 4대6으로 40% 60%로 바꿔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는데요. 제가 제안 드릴 내용 중에 뒤에 가서 솔루션으로 제안 드릴 내용과 좀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현황과 과제들을 놓고 보면 현황들을 놓고 보면 이 중요한 한국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의 출범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미치는 사실 어떤 시사점, 영향 이런 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훈을 남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전투자금융이 좀 더 지금까지 새로운 시도로 도약하려고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점에 좀 더 잘 날아오르도록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도약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할 거냐? 그리고 결국은 공공벤처캐피탈로서의 정체성은 그 공공성만 추구해서 안 되고 수익성도 같이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 벤처투자, 저도 과거 중기청 시절에 벤처투자 과장을 역임했습니다만 그 당시가 2009년도니까 한국 벤처투자가 생긴 지가 무려 한 4년여밖에 안 됐을 때라 아직도 초창기 때인 한국 벤처투자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그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GP로서의 역할들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국 벤처투자와 또 다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공공적 성격 측면에서는 대전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게 1차적인 지향성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름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지역의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독립적인 역량들을 갖춰야지만이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노려야 되는 좀 묘한 절묘한 노력이 요구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 과학기술자들이 과감하게 어떤 스타트업의 창업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스케일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한국 공공벤처캐피탈로서는 지역에 벤처투자 자산을 축적시킬 수 있고 벤처펀드 재원을 좀 확충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 혁신기관들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는 그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좀 더 체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 부분은 한국 벤처투자의 그 초창기부터 오늘까지 발전 모습들을 좀 더 조사 연구하면서 그 벤치마킹 할 부분과 교훈으로 삼을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계속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제가 솔루션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런 공공 벤처 캐피탈인 대전투자금융이 해야 될 과제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일까라는 맥락에서 일종의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건데요. 뭐 결국 좀 반복됩니다만 지역 내 벤처 투자 생태계의 기능을 체계화하는데 장기적인 목적을 둬야 됩니다. 공공 벤처 캐피탈이 수익성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경쟁 관계가 되는 시장의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와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공성 맥락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측면이기 때문에 투자 생태계의 관점에서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기능을 체계화할 것인가에 방점을 둬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 등에다가 지역 모펀드들을 우선 배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보다는 좀 지역의 공공성에 좀 더 치중을 해야 한다. 그것들이 좀 과감한 시도라 하더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전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 과학기술 성과물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선도적인 엔젤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면서도 지역의 벤처 투자 자산 생태계를 체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는 일인데요. 물론 더 리스키할 수 있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우리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제가 있는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출연 연구소나 특히 대덕특구 재단 같은 지역 내의 혁신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민간의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 좀 더 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더 초기 단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선도적인 엔젤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선도적인 엔젤 투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최근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확대 계획을 신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6일 날. 그 발표 내용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법인들의 출자를 엔젤 투자 펀드에 개인 투자 펀드의 법인 출자 제한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나 출연 공공기관이 개인 투자 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면은 법인인 기업이 49%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는 이런 규제 완화를 활용한다면 지역에 굉장히 지자체와 지자체에 운영하는 공공 벤처 캐피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잡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시사점을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칭 대전 시민 개인 투자 펀드 조성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 대전 투자 금융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자를 좀 유인하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과학 기술자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대전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좀 연결시키고 그 펀드에 참여한 대전 시민이 3년이나 일정 기간 후에 엑시트하면서 지역사회의 투자에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므로 해서 이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더불어 초기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과학기술자의 아이템 같으면 나름 임팩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서두에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팁스라는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실 가장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과거 2013년 팁스의 출범 이전에는 정부가 먼저 보조금이든 R&D든 뭐 융자든 지원할 테니 그 지원을 받은 기업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라는 중기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뒤집어서 보자. 시장이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가 과감하게 뒤에 보조금과 R&D를 지원해 나가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팁스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 대전투자금융이
500억이라는 작은 자본이지만 만약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전 시민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과학 기술자들이 과감하게 대전 지역에 창업을 나설 수 있는, 팁스는 사실 10억 프로젝트거든요. 1억 투자해주면 9억을 정부가 대줄게라고 하는 컨셉인데, 이런 컨셉과 철학을 좀 참고하면 대전 지역의 법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중기부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추진 전략이, 여러분들 뭐 언론에 보시면 자세히 알 건데, 비수도권 벤처 투자 비중을 20%에서 30%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모펀드를 신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여기에 발 맞춰가지고 대전시에서 또 우리 대전투자금융이 좀 적극적으로 중기부와 협력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여기에 안건에 보면 지역의 벤처투자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한국벤처투자 사무소를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전은 무엇보다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의 제1 후보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할 그런 개연성이 높고, 또 그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정책 목적 벤처펀드 출자액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 특례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대한 출자이기 때문에 40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다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 수준으로 그냥 낮췄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유인은 생겼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 않긴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추구할 때 이런 제도 개선은 나름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잘 모멘텀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만, 한국벤처투자가 지역별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부산시하고 부산 미래성장벤처펀드라고 하는 지역 모펀드를 만들었는데, 부산시는 50억밖에 안 냈어요. 근데 1000억이라고 하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 출자자를 보면 모태펀드가 250억을 내고 산업은행이 또 한 300억 이상인가 내고, 결국은 50억이라는 지방 정부의 돈 가지고 1000억이라고 하는 모펀드를 만든 거죠. 물론 그 펀드를 지역에 약 380억 쓰는 또 수도권 500억 쓰고 글로벌 100억 쓰는 식으로 리그를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대전투자금융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벤처투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방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 빨리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검토 과제는 그야말로 이건 그냥 좀 창발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단기적으로 얼마나 실용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있겠으나, 우리 대전투자금융과 대전시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중장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나 관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맥락에서 정리한 거고요. 뭐 외부 기관 투자자의 재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될 겁니다. 그건 한국벤처투자나 중기부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자체 재원 좀 확충하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그 정책이나 또는 공공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목표를 좀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결국은 중앙정부나 모태펀드의 의존에 벗어나서 지방 자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출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이 다양한 노력 중에서 행안부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대전이 갖고 있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등 잠재력을 어필하는 어떤 프로젝트 투자 중심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본다든지, 뭐 아직은 뭐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기 힘듭니다만은 지역 모펀드 리그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행안부가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리그는 모태펀드 내에서 뭐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역 리그 자체에 참여하고 출자는
지방의 모펀드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대전투자금융 같은 데다가 펀드를 줘서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지역의 어떤 모펀드 리그 같은 걸 설치해보는 뭐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미국에 지금 트럼프 2기가 생겼습니다만은 출범하게 됩니다만은 1기 때 이런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오퍼튜니티 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부동산 뭐 가치가 높아졌거나 또는 투자한 수익이 늘어났는데, 이제 세금 이슈 때문에 이 현재화하지 않는, 매각하지 않는 그런 미실현 자본 이득이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세금 절감의 기회를 주면서 낙후된 지역이나 특정 목적 지역에 그 펀드에, 벤처 펀드에 출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런 개념을 도입은 맹화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디벨롭이 되지 않고 지금은 조금 묻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자본 투자 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미실현 자본 이득을 실현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절감의 어떤 유인책으로 지역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물론 그건 중앙정부의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다 노력이 투입돼야 되지만 지방세 차원에서 이것들이 가능할지 뭐 검토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뭐 국세 차원에서의 제도 개편은 쉽지 않습니다만 장기적 과제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제안이고, 시간이 5분이나 너무 지나가 버렸네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런 중요한 날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익은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자리에 이런 제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